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16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세 건, 그리고 오늘은 책과 독서에 관한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1990년대 이래 최저인 2.8%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내년에도 3%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군요. 네, 오늘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미국의 3월 중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2021년 5월 이래 최저입니다. 그러나 코아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6%나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의 3월 중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5%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2월 중에 0% 상승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군요.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책과 독서에 관한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수요일이 우리나라 제1회 도서관의 날이었습니다. 법정 기념일이었죠. 네, 오늘의 토픽 IMF cuts GDP forecast, says global economy heading for weakest growth since 1990. CNBC 뉴스 보시죠. 지난주에 IMF가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는 1990년 이래 최저입니다. 지난 1월에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2.9%를 전망했는데요.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거죠. 내년에도 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1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WEO를 정례 발표하고요. 1월과 7월에 각각 수정 발표하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경제 전망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첫째, 현재 각국은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 사태 등 금융 부문의 스트레스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노동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세계 지정학적인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렉시트라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죠. 이러한 것들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흐리게 하는 거죠. 한편 IMF는 세계 물가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올해는 작년 대비 7%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8.7% 상승 전망보다는 많이 낮아졌죠. 세계 경기 침체가 반영됨에 따라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아 CPI는 일반 CPI보다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코아 CPI가 헤드라인 CPI보다 천천히 하락하는 이유는 국제 원유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각국 추세이죠. 미국 경제의 경우 작년 2.1% 성장에 이어서 올해는 1.6% 성장에 그치고요. 내년에는 더 떨어진 1.1%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유로존 경제의 경우 작년에 3.5% 성장이어서 올해는 0.8% 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는 1.4% 성장 회복을 보이는군요. 그런데 EU 주도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0.1% 역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1.1% 성장을 전망하고요. 프랑스의 경우 올해 0.7%, 내년에 1.3%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올해 0.7%, 내년에 0.8% 성장을 전망하고요. 스페인은 올해 1.5%, 내년에 2.0%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경우 작년에 1.1% 성장해서 올해는 1.3% 성장, 내년에는 1.0%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영국도 올해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전망하였고요. 내년에는 플러스 1%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 2.6%이어서 올해는 1.5% 성장에 거치고요. 내년에는 2.4% 성장으로 회복하는군요. 중국 경제의 경우 작년에 3% 성장에 거쳤지만 올해는 5.2% 성장을 전망하고요. 내년에는 4.5%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작년에 6.8% 그리고 올해는 5.9% 성장, 내년에는 6.3%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네, 참고로 1970년 이후 작년까지 2022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표로 뽑아봤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5%대의 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성장률이 4%대 3%대를 거쳐서 지금은 2%대까지 떨어진 거죠.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주 이유는 첫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화, 즉 세계화의 둔화를 들 수 있겠고요. 둘째, 세계 노동력의 그 포스가 줄어들고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고령화 등으로 질이 나빠지고 있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시는 미국의 3월 중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021년 5월 1일 최저 상승이고요.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5.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6개월간 코어 CPI가 꾸준히 그 상승 둔화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상승 반전하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하였습니다. 코어 CPI가 실질 물가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표죠. 품목별 소비자 물가를 보면 식품은 변동이 없이 0% 상승이고요. 이는 2020년 11월 이래 최저입니다. 특히 계란은 월 중에 10.9%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랐죠. 가솔린 가격은 지난달에 4.6% 하락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음 달에는 오펙의 그 감산 영향으로 유가가 오를 거로 예상하네요. 서비스 물가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소. 특히 비중이 높은 집세는 여전히 높으나 상승세가 전달의 반으로 떨어졌군요. 시장에서 주가나 국채 수익률에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떨어지지만은 연준이 선호하는 코어 CPI는 올랐기 때문입니다. 믹스된 거죠, 효과가. 여기서 소비자 물가와 관련한 연준의 입장을 보면은 CPI가 크게 하락하였지만은 코어 CPI가 상승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게다가 전전주에 나왔던 고용시장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3.5%까지 떨어졌죠. 현재 그 연준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2% 물가보다는 여전히 고물가이기 때문에 오는 5월 3일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 전망하네요. 5월 FOMC에서 25bp를 추가 인상하게 되면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가 5.0 내지 5.25%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지난번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제시하였던 닷트 플롯과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최근에 그 몇 가지 물가 하락 요인이 추가로 드러났었죠. 주택 수요가 빠르게 감소해서 렌트가 하락하고 있고, 둘째로 항공운임 등 서비스 요금 상승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세 번째로 도매 물가 지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월에는 도매 물가가 전월 대비 0.5%나 하락한 것으로 나왔죠. 아래 그래프는 코어 CPI, 코어 PC, 그리고 코어 PPI,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을 그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작년 9월 이래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세 번째 단시는 3월 중에 미국 생산자 물가 PPI가 전월 대비 0.5%나 하락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중에 0% 상승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군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적게 올랐죠. 이 2.7% 상승은 2021년 1월 이래 최저입니다. 전문가 예상 3%도 하회하였습니다. 도매 물가 하락 주 요인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이고요. 두 번째로 수요 감소 등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품목별 동향은 계절을 생략하였습니다. 이 도매 물가 지수 하향 안정은 향후 소매 물가 하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 주중 주가는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나타나서 소폭 하락하였죠. 다우는 주중에 1% 상승, S&P는 0.5% 상승, 나스닥은 0.04% 상승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나타나서 소폭 상승 반전하였는데요. 국채 수익률 10년물의 경우 지난달에 21bp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3.52%가 되었습니다. 2년물은 12bp 상승해서 국채 수익률이 4.10%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소소한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개 발표되고요. 주요 발표 기업을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IBM, 아멕스, J&J, P&G 그리고 넷플릭스 등이 발표하는데 은행 이외의 기업 실적은 전분기 대비 약 7% 정도 감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요. 경제 지표로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 기존 주택 판매량 등이 발표되는데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종전에는 bad news에서 good news가 될 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bad news는 그냥 bad news로 나온다는 거죠.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과 독서에 관한 오늘의 명언과 속담을 꼭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2일이 제2일의 도서관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책과 독서로 선택하였습니다.